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생 금강산이고요.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작년 25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석사 후 연구원을 1년째 생활했는데 올해 3월부터 취준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총 전적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14개 써서 하나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거나 아직 안 나오거나. 어디 붙었습니까? 현대 로템. 근데 뭐 석사 연구원으로서 연구 내용도 굉장히 많으시고 로봇 연구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서류 합격률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이제 3월에 썼던 거랑 최근에 썼던 거랑 읽어보니까 처음에 썼던 거는 경험만 썼더라고요. 연구실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명이라던가 어떤 시기에 했고 내가 이런 거 했구나. 취업 준비 시작이 3월 초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공고가 뜨길래 일단 무대뽀로 처음에는 썼던 것 같습니다. 탈락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경험만 나열했다. 직무와 그 회사에 대한 이해보단 내 생각 없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 것 같다. 경험의 디테일도 떠올리고 내 관점도 넣고 단계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쓸 수는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찾아보는 게 어렵고 시간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 직무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 자소서를 현대 로템 기준으로 쓰신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점이 충분히 잘 드러났다, 아니다? 드러났다. 네. 그래서 현대 로템의 차세대 미래 무기 체계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HR 셰르파.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까? HR 셰르파가 다목적 무인 차량이니까 형상이 트렁크에 기관총도 달 수 있고 드론 스테이션도 달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경험 중에 모듈 설계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다목적이다 보니까 모듈화해서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무기 체계 자체가 인상적인 건 아니었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HR 셰르파라는 무기 체계가 앞으로 이 전장에서 그리고 이 무기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한테 왜 강력한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은 게 아니라 내가 모듈화를 해봤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밌어 보였던 것 뿐이네요.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셰르파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듈화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갔다 해야 되나? 셰르파한테 그래서 HR 셰르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아군을 보호해주기. 다른 기존의 전차였어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데 왜 HR 셰르파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난 모듈화를 좋아하니까 모듈을 열심히 붙일 수 있는 것 뿐이네요. 네, 제가 쓴 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떤 걸 해보셨습니까? 제가 작문 능력이 별로 없어서 합격자 자소서 제미나이나 GPT한테 구조 분석해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쓸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경험은 이러해 라고 이제 먼저 AI한테 주고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부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단어 선택이 어렵다거나 그런 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답변을 작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합격 자소서를 활용해서 그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자소서를 썼는지를 파악하고 그 패턴에다가 내가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서 내 경험을 거기에 맞게끔 완전히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격 자소서가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자소서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자소서는 아니라고. 그 사람이 서울대였다면요? 만약 서울대생이 엄청 좋은 연구를 수행하고 자소서를 열심히 뚝딱 거려서 합격했다. 무조건 좋은 자소서다? 그거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구 설계를 지원하면서 어필하고 싶었던 강점 3가지 뭐였습니까? 일단 설계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시험평가 역량 3가지를 제시해 주셨고 그걸 제시한 이유는 뭐였죠? 제품을 만들 때 설계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성했었어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사실 당연히 필요한 설계 역량이 뭡니까? 설계 역량? 설계자는 임무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사용 환경과 유사하도록 설계를 반영한 능력이 필수적이다. 사실 당연한 소리. 그렇죠. 그럼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시나리오만 도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평가를 하려면 그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려면 평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그거를 설계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부합하는 필요한 기구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기구와 적합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가. 제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나리오 도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가. 그럼 제품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지 근력 보조라는 H-프레임 X 목적성을 고려하여 모듈화 설계를 이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내가 설계를 해봤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봤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상지 근력 보조, 예를 들면 그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을 잘 도출했는지가 중요할까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잘 도출한 이야기가 자소서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이 로봇 연구를 했던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전부 다 사용자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했을 거고,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험을 진행했겠네요. 그걸 해봤다는 자체가 실력이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안 차별성이 되겠죠.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질 좋은 데이터인지 나쁜 데이터인지 1차 필터링을 하고 그거를 적절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해왔어서 당연하게 왔다. 네, 좋은 데이터인지 아닌 데이터인지 뭐 그 찾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면 어렵지 않으면 그게 역량입니까? 그러네. 그냥 사실 관련 경험을 쓰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역량으로 제시하신 게 착용 로봇 평가 더미 로봇 활용한 착용 로봇 성능 평가 당시에 5시간의 예열 과정에 좀 의문을 품었고, 그 안정화 지점을 판단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쪼개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것들을 통해 3시간 이후부터 소모 에너지가 초기 대비 10%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파악해서 3시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시간을 40% 줄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안정을 찾아가는 지점을 발견해서 3시간 맞춰서 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찾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의문을 가진 건 오케이. 하지만 분석 과정이 어려웠다? 분석 과정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 분석 역량이다? 분석 역량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AC 프레임? 그거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더미 로봇에다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이 평가 더미 로봇에 착용 로봇을 입히고 입히지 않았을 때의 모터로부터 계산한 소모 에너지의 차이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실험 도중에 평가 더미 로봇의 속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데이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거 조절하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동작으로 인해서 그 일관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 데이터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죠? 평가 더미 로봇에 착용 로봇을 이착을 시켰는데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혼자서 틀어져가지고, 틀어지면 실험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회사에서 착용 로봇을 만들 때는 사람의 인체 형상을 분석해서 만들었을 텐데 저희 평가 더미 로봇은 각져 있어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차이로 인해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 더미 로봇이 각져 있으니까 둥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덧댄다든지 그런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나 보조 기구들을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예를 들면 실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착용 로봇 자체의 동작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더미 로봇의 동작 특성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 괴리를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구를 잘 도입을 하고 어떻게 실험 설계를 잘 했는지, 시나리오 설계 잘 했는지,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설계 역량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구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관련된 시나리오 혹은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덧댄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게 아마 설계 역량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자소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러한 제품이어서 이거 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네. 작성했었어요. 시험 평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서 데이터가 막 나오겠죠. 그럼 어차피 시나리오가 잘 설계됐으면 뭐 평가야 뭐 데이터 나오니까 뭐 잘 됐다 안 됐다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험을 통해 하지 착용 로봇의 MSSPI 13.3줄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갭이 있다는 거 파악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 줄었다고 말하면은 사실 얼마나 도움되는지 잘 모르는데 줄에서 킬로그램으로換算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단위 환산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13.3줄이라는 갭 차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투자인 것 같습니다. 누락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13.3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한 3일치 평균 내면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3.3줄이라는 이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는 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적당히 오래 하면은 그래도 하루 한 것보다는 신뢰가 더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시험평가 역량이라는 건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아니냐.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려면 얼마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셨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실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2주 동안 뚝딱뚝딱 거려서 결과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결과를 냈으면 실력인 건가요?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험을 조금 더 잘 신경 쓰면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 잘 신경 쓴다는 게 뭘까? 신경 쓴 게 있습니까? 모터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얘 속도가 뭐 한 세트 한 세트 실험할 때마다 바뀐다거나 그러면 1kg로 실험했는데 그 다음 세트에 갑자기 1.5kg로 해버리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더 느는 거니까 로봇의 속도는 진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틀어지는 거는 육안으로 보면서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만 확인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속도라는 변수를 신경 써서 그러면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원래부터 잘 알았습니까?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야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강사님은 그런 디테일을 좀 놓쳤었어. 그래서 데이터를 날리기도 했었어. 그럼 강사님 뽑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미리, 단어가 안 떠오르네?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납득시키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까?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았고, 그때서 이상함을 느끼고 이유를 좀 찾아보니 속도라든지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했고 실패 원인을 분석했고, 그걸 분석한 걸 토대로 이후의 실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는지, 추가적인 변인들은 또 어떻게 예상하고 통제를 하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직무 수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으로 소통 역량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일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통 역량이 뭡니까? 마땅히 대답이 잘 소통은 잘 하십니까?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냥 이런 거 하자. 그럼 앞으로도 회사 들어가서 그냥 같이 모이자, 회의하자, 얘기하자, 피드백 받았다, 수정했다, 그럼 협업하고 소통한 거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 역량이 뭔지는 정의가 없으신 거네요. 사실 단순하게 팀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역량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런 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 AI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제품화된 착용 로봇은 내부 데이터 접근이 이제 제한된 상황이고, 하지만 착용 로봇과 평가 도메로에서 상호작용력식을 얻을 수 있다면 성능평가 모델을 좀 더 정밀하게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은 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들면은 굳이 실험을 안 해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착용 로봇이 그 착용자에게 힘을 전달할 때 이 커프 묶인 걸로 힘을 전달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서 위치와 속도의 이제 합으로 상호작용력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 세 개를 알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어서 그거를 직접 측정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센서들을 선정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AI를 써라 라고 하셔서 약간 그냥 했던 막연하게 그냥 했다. 네. 측정 장치를 설계해서 데이터를 얻었던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지고 나서 실험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확보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는 한 달 반이나 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처음에 한 3일 정도 했나? 데이터를 깠는데 신호 하나에 전압이 맥시멈에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방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엄청 삽질을 많이 하셨겠네요. 처음에는 아마 삽질 많이 했었어요. 배운 게 있습니까? 배운 거? 사실 배운 거는 배운 건 없는데 나한테 한계를 돌파한 경험이다. 사실 이게 쓸 소재가 없어서 세 가지 인재상 중에 못 쓰지 하다가 그냥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거 써보자 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실험하고 데이터 얻고 학습시키고 다시 결과치 보고 문제점 찾고 하는 과정에서 뭐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움직일 때만 로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예측이 잘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험 방식을 변경하고 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거를 로깅을 하고 그거를 이미 학습한 모델에 넣었더니 갑자기 정지했다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예측이 잘 안 돼서 왜 예측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게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제어로직이 그것까지는 학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냈지 뭐 크게 막 배운 점은 사실 없네요. 네, 사실 실험 시나리오 설계를 시작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차근로봇 제품을 평가하려면 얘가 실사용되는 환경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얘가 하루 종일 걷고 있지는 않으니까 잠깐 멈췄다가 걸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뛰다가 걸을 수도 있고 급가속, 급감속 이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학습만 먼저 시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실험 세트를 짜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시나리오를 넣어봐야겠다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잘 못하네? 왜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의 그 제어로직까지 얘가 학습을 못하는구나 약간 어찌 보면 여기를 통해서 역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익숙한 테스트, 평가만 계속하게 되면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형식적인 평가에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강사님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네요. 의미가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학위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어쨌든 1개월 반 동안 학습했을 때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데이터의 충분한 양을 확보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훨씬 더 실사용 환경에 필요한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없었던 거니까 의미가 없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해본다면 우선은 열심히 경험 정리를 세세하게 했었고 충분히 돌아봤습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돌아보지 않은 것 같은 100분의 1 아닐까요? 100분의 1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합격자 수서를 보고 열심히 구성을 파악하고 AI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나 이제 직무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키워드를 뽑아내긴 했으나 그 키워드의 깊이가 별로 없어. 역량으로 제시한 설계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시험평가 역량, 소통 역량 다 그냥 해봤다 라는 것만 제시했을 뿐 정작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하우투는 없었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1시간 반 대화를 하면서 전에 썼던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수면 위만 살짝만 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강사님 생각하셨던 것과 간극이 좀 큽니까? 생각의 깊이랑 세세함?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오히려 옴스님은 왜 이런 거에서 이런 거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냥 아무런 득이 없다고 말하냐라고 말씀하셔서 무슨 차이입니까? 그냥 생각을 그냥 얕게 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강사님이 정말 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얻은 게 뭐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는 하나를 보더라도 정밀하게 더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다양한 사용 환경들을 고려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기술서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고 하나하나의 경험을 자꾸 이렇게 경험 정리하고 여러분이 요새 하는 교훈 찾기 교훈이 뭐지? 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내 걸 찾고 내 걸 찾은 다음에 지원을 회사나 직무에 적극적으로 주제를 던지고 세일즈 하려는 그런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높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만 보면서 이런 생각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사실 자소서 쓰기 급급하니까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이런 생각 메커니즘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좀 같이 살펴봤고요. 우선 경험 정리부터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기구 설계 쪽은 핏이 맞으시니까 열심히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